네,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쪽에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지금 가는 길이고요. 요즘은 일반 소송 수임은 조금 줄이면서 저희들이 뭐 좀 큰 클라이언트 몇 분이 이제 M&A를 많이 시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 딜 협상하고 그 딜 팔로우업 하는 일들이 좀 많네요.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훨씬 좀 수익성이 높죠. 개별 소송하는 것보다는 큰 딜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 오늘은 그 변호사 세계, 특히 그 로펌 세계의 그 좀 내밀한 얘기 중에 하나인 그 컨플릭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데 이해관계 충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A라는 로펌이 있는데 A라는 로펌이 만약에 고문기업이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과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의뢰인이 와서 나 지금 신한은행에 소송을 한 10억짜리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로펌은 신한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건을 안 맡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원래 변호사법상은 그렇진 않아요. 변호사법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느 한쪽에 상담을 했다라든가 관여가 되어 있다. A 쪽과 관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B 쪽에서 사건을 맡기려 그러면 그건 못한다 이런 거지.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A랑과 관계가 있고 법률 문제를 하고 있는데 A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던 법률 문제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관계상 그런 것들은 좀 로펌들이 꺼려하죠. 그래서 큰 대기업들은 로펌과 고문 계약을 체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월정액이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월정액을 내고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고문 관계를 맺어 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중에라도 우리한테는 소송을 좀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미리 블락킹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황당한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각 변호사들은 또 경쟁이죠.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사건을 수임했는가 자기 실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뭐 큰 기업을 상대로 큰 소송을 제기할 거리가 있으면 개인이 만약에 큰 은행이나 기업을 상대로 큰 소송을 제기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만약에 승률 가능성만 있다면 이겼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피고가 돈이 많은 회사니까 그런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숙칭 돈이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막 사건을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우연히 다른 팀에서 야, 너 그 은행한테 소송 제기하면 어쩌노? 우리 지금 그 은행이랑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사건을 수임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이 사건이 이게 내 실적인데 그 다음에 아니 우리가 그 은행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잖아. 그냥 전반적인 M&A 딜을 하는 거지. 요 사건 지금 내 의뢰인은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요 은행을 상대로 뭔가 10억짜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요 건에 대해서는 네가 상담받은 바가 없잖아. 물론 그렇긴 한데 야 그래도 저 은행한테 만약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잘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로펌들은 몇백 명의 변호사들이 여러 클라이언트랑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건 상담을 딱 하게 되면은 무조건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혹시 이 회사 상대방이 될 이 기업이랑 소송을 해야 이미 지금 좋은 관계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걸 컨플릭트 체크를 하거든요. 이 컨플릭트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기껏 상담하고 내가 이 사건 할 수 있다라고 쭉쭉 진행하다가 다른 팀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야, 그 소송 꼴랑 그거 한 건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은행이랑 M&A 딜을 몇 건을 하고 있는데 소탐 대신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로펌 변호사들 간에 되게 알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큰 사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저쪽 은행은 우리랑 고문계약만 체결하고 뭐 월 고문료만 100만원씩만 내고 제대로 큰 사건을 우리한테 주지도 않아. 우리한테 큰 사건은 좀 다른 로펌에만 주는 것 같아. 우리한테는 고문료만 내고 이렇게 다리만 딱 걸어 놓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번 큰 사건 들어오면 이번 큰 사건을 차라리 우리가 맡고 저쪽에서 우리를 자르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제 그쪽과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중간에 그 뛰어난 로펌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아마 스케든 압스라는 로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케든 압스가 1970년대 엄청 큰 로펌으로 발전하면서 변호사들이 정말 뛰어났는데, 여기가 돈을 번 것이 뭐냐면 공기업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많은 이유가 저쪽이랑 얽히면 우리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고문계약을 다 체결하는 거죠. 다 체결하고, 즉 우리가 스케든 압스랑 고문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은 못해. 그러니까 미리 그 쉴드를 치기 위해서 많은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뭐 그런 얘기가 그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로펌의 컨플릭트인데, 그러면 이제 큰 로펌은 커서 좋긴 하지만 이놈의 컨플릭트 때문에 좀 사건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은행이랑 일을 하고 있네. 또 다른 부서에서 어느 회사랑 일을 하고 있네. 싸울 게 없잖아. 웬만한 큰 기업들은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이랑 다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이 뭐 그쪽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문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장은 그렇게 고문으로 얽히느니 그냥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사무실에는 사실은 컨플릭트가 별로 생길 것도 없죠. 거래하는 업체가 뭐 대형 로펌처럼 많은 게 아니니까 뭐 우리가 어디 기업이랑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컨플릭트가 생겨서 못하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컨플릭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SNS 활동도 많이 하고 팟캐스트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얽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제가 그 사람과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페이스북 친구다. 그럼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사건을 의뢰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해야 될 상대방은 제 페이스북 친구야. 뭐 그분이랑 친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 글에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아주 약한 릴레이션십은 있기 때문에 이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되게 좀 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건을 못 맞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왜 못 맞느냐, 그럼 그쪽 상대방이랑 좀 뭐 이렇게 아는 관계가 좀 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좀 아깝긴 하죠. 아깝긴 한데 뭐 그냥 또 뭐 그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래.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활동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다 보니까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뭐 제 방송 듣는 분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안다든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약한 연결고리만 되어 있어도 뭐 그래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되게 힘들고 좀 안 하게 되죠. 최근에도 그런 건이 올해 들어서만 한 3-4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활동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은 작은 사무실 운영하면서도 좀 컨플릭트가 생기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